네, 맞습니다. 아, 1.5리터짜리 물 반을 마셨어요. 어, 그래도 목이 마르네. 열심히 물이나 좀 마셔야 되겠어요. 와, 근데 제가 저번 주? 저번 주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저 거의 한 3년 만에 한국 갔다가 좋긴 하더라고요. 다시 일본 오기 싫을 정도? 최대한 빠르게 또 한번 한국을 가야 되는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간만에 가서 짬뽕도 먹고 골뱅이도 먹고 이것저것 먹었네요. 조금씩 마셨는데 1.5리터 반을 마셨어요. 아, 지금 일본도 너무 더워가지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보통 집에서 자주 이제 집에서만 작업하다 보니까 밖을 나가진 않거든요. 아예 나가도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라서 얼굴이 굉장히 하얗습니다. 예, 저번 주에 갔을 때 갑자기 비가 확 쏟아져가지고 신발이랑 바지 다 젖어가지고 급하게 새로 사가지고 슬리퍼로 돌아다녔거든요. 남은 일정을. 그러다 보니까 뭐 발에 물집 엄청 잡혀가지고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강남을 진짜 추리닝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면서 돌아다녔는데 신발 말릴 것도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아, 진짜 좀 진지하게 한국에 그냥 아예 들어갈까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받아줄 회사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고. 자, 시작해볼까요? 자, 이거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이제 여기 부분 알고 이쪽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끝인데요. 먼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부분을 빌드가 아니라 게임으로 바꿨잖아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인터페이스를 자신이 맞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게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 네트워크를 두 가지를 나눠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점이 편하냐면은 DOP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플립이라던가 혹은 파이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쪽에 있는 노드들을 이쪽 부분에 넣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패스를 찾아가지고 헷갈리는 걸 찾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이 노드가 이렇게 네트워크 두 개 열어놓고 이걸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쏙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라는 부분에 P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인풋 지오메트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오브젝트로 가서 이렇게 패스를 하나하나씩 가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여기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를 그냥 더 드래그해서 그냥 쏙 넣어버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보기에도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두 개를 나눠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이제 에디터는 여기 부분 그리고 이제 참고하면서 이제 써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에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두 개의 동시에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신 여기에 박스. 자, 이렇게 박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바깥에 보시면 지오메트리가 두 개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 현재 박스랑 이제 스피어가 겹쳐서 보이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꺼주시면은 이제 안 보이게 돼요. 바깥쪽에서. 근데 두 개 다 렌더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브를 해보시면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부분 이제 고스트 아더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show all object 전체 오브젝트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스트 여기에 속하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오브젝트는 약간 흐릿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hide other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신뷰에 보이고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 네트워크를 여기가 현재 아웃풋으로 이제 ROP로 되어 있으니까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지오메트리 1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박스가 있고 여기에는 CD로 스피어가 이제 CD로 들어가 있는데 선택을 해도 신뷰에서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이제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 1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게 link to 이제 same number of pen인데 이거를 펜이라고 부르거든요. 펜이라고 부르는데 1번 펜에 있는 것만 고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트워크를 이렇게 바꿔도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를 2번으로 보여주시면은 2번 펜에 있는 결과물이 신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1번 뷰는 보여지지 않고 있죠. 이것들을 이제 번갈아서 내가 선택했을 부분만 이제 펜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클릭을 해주시고 노 링크로 바꿔주신 다음에 현재 핀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시켜주세요. 자, 그럼 박스를 이제 박스 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선택했을 때는 박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이쪽 부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쪽 결과물이 신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뷰를 이제 막 선택을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작업하시다가 이쪽 부분의 변화를 조금 고정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핀을 고정시켜 주시면은 이쪽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도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핀을 해제한 후에 여기 부분에 가셔서 핀을 누르고 이쪽 부분을 막 파라미터를 만져도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금 보여드릴까요? 오브젝트 머지를 이용을 해서 P를 누른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 이 박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머지라는 노드를 통해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이거와 이거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근데 까맣지?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핀이 2번 여기 있는 부분으로 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의 이쪽 부분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토러스를 만들어 놓고 클릭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P로 넣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러지 말고 스위치라는 노드를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를 넣어주고, 자, 보시면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내가 만약에 1번으로 바꿨다. 그럼 토러스 바로 나오죠. 만약에 제가 핀을 제거하고 이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했으면 결과물을 바로바로 볼 수가 없지만 이쪽 부분에서 핀을 고정시키고 여기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해주면 결과값이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만지면 그 즉시 2번 핀에서 결과물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두 개를 활용하면서 내가 어디 부분을 고정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 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핀을 해제하고, 자, 이제 현재는 다 보이죠? 이제 와이어 프레임과 쉐이더가 다 보이는데 이걸 누르시면 와이어 프레임에 이제 바운드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거 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좀 넓게 되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바운딩,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뀌어줍니다. 이거는 신뷰가 굉장히 무거울 때 사용해 주시면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쉐이드 바운딩, 바운드의 이제 면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와이어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고, 와이어 프레임 고스트, 와이어 프레임 플러스 이제 약간 고스트화 시켜서 흐릿하게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하이든,
이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주는 거겠죠. 하이드, 라인, 고스트.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맥캡 와이어 쉐이더, 여러 가지 쉐이더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랫. 이제 보통은 이걸 많이 사용을 하죠. 스무드 이제 와이어 프레임과 면이 같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는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펜을 싱글 뷰를 어떻게 나눠서 볼 것인지입니다. 현재는 싱글 뷰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4뷰, 그러면은 탑뷰, 퍼스펙티브, 프론트, 라이트로 바꿔서 보실 수 있고, 각각의 레이아웃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싱글 뷰로 해놓고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셋 뷰, 뭐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업 이제 뷰를 바꿔주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패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거든요. 탑뷰, 뭐 2번, 뭐 이렇게 5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보게끔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키패드가 없어서 이제 위쪽으로 많이 보게 하는데, 자,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셀렉트가 되어 있을 때랑 그리고 셀렉트가 되어 있지 않을 때랑 단축키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디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단축키는 잘 안 쓰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바로 찾아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불편한 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카메라가 있으면은 여기서 카메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 우리가 아까 전 하나 만들었던 카메라가 있었죠? 이것들을 이제 카메라 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토러스 1번. 자, 이렇게 카메라 뷰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라이트를 하나, 디스턴스 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 칠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라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라이트의 룩 스로우 라이트, 여기에 디스턴스 라이트로 해주면은 제가 라이트 보고 있는 방향으로 카메라 설정이 잡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자물쇠 표시 있죠? 이걸 록을 걸어 두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를 내가 직접 오브젝트를 보면서 라이팅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록을 해제하시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제가 바라봤던 쪽으로 라이트가 설정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카메라도 이제 똑같은데,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반드시 자물쇠를 잠그신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알트나 뭐 알트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줌을 당기신다든가 마우스로, 아니면 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밑에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예 라이팅을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뭐 헤드라이트 온리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노멀 라이팅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이 퀄리티 라이트, 이제 퀄리티를 높게끔 설정해 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팅이 섀도우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각각에 맞게끔 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디퓨즈를 꺼버리신 다음, 이제 꺼버리면은 이제 스페큘라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이제 나오게끔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집을 이제 보여지게끔 해주는 건데, 이건 딱히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현재 포인트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노멀 방향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방향에는 이제 이건 벨로시티인데 지금 벨로시티 설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제 포인트들의 이제 벨로시티를 가지게 된다면 표시가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벨로시티를 마운틴 노드를 입력을 해서 여기에 센터 플레이스
자,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끄고 벨로시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벨로시티가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피 끄고, 아이고, 피를 끄고 여기에 트레일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벨로시티. 자,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는 뭔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뭔가 삐죽하고 튀어나왔죠? 이게 벨로시티입니다. 단순 P로 봤을 경우에는 벨로시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은 포인트 어트리뷰트에 포지션 값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쪽에 트레일 쪽으로 가셔서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은 P와 V가 들어가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벨로시티까지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벨로시티가 계산이 돼서 현재 이 포인트의 벨로시티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벨로시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뒤쪽 트레일을 따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제 I를 클릭해서 이 V를 눌러주시면은 훨씬 더 알기가 편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기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끄실 때는 반대로 그냥 V를 꺼버리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거든요. 이걸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은 안 보이게 돼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포인트들의 각각의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0인데,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트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를 새로 설정을 할 때 이제 조금 유용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프리미티브의 이제 노멀 방향들. 자, 이걸 끄고 프리미티브의 노멀 방향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마찬가지로 각각의 프리미티브들의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디스플레이 3D로 볼 수 있는 건데, 딱히 이쪽 부분은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현재 활성화된,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UV 디스토션 말고 이제 소프트 포러프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씬에는 V, 즉 벨로시티가 표현되고 있다. 이 벨로시티는 지오메트리 그리고 트레일에 의해서 나타낸 이제 설정된 것들을 V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것들 시뮬레이션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시 돌렸을 때, 혹은 시뮬레이션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오메트리 작업을 이제 할 때 계속 시뮬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클릭 to enable disable simulation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오토 업데이트를 매뉴얼로 바꿔주시면은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들을 켜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괜히 안 켜고 했다가는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시뮬레이션 도중이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시뮬레이션이 멈춰지거든요. 그리고 멈추신 다음에 바로 이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뭐 알고 싶으신 거라던가 아니면 뭐 좀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을 경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 사항들? 뭐 후디니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다, 이런 것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유튜브는 확실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 창을 바깥으로 빼서 사용할 수 있냐고요? 이거 빼는 게 가능할걸요? 빼는 게 이게 돼요.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클릭을 해서 티어 오프였나? 이렇게 티어 오프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창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모니터에 빼서 쓰신다던가 하실 수가 있어요. 유니티 단위요. 일단 잠깐 이거 닫고. 자, 세트. 잠시만요. 하나 더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2번 두고. 자. 잠시만요. 아, 까먹었다. 일단 한동 네, 이제 그거 VAT 관련돼서는 이제 수업 진행을 좀 해야 되고요. 최적화에는 아마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이게 메모리 사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거거든요. 일단 알려드리고 최적화는 이제 회사분들이랑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조절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병지님이 질문하신 유니트 단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은 ROP 가셔가지고 P 여기 근처에 있었나? 그게 V8였던가 V8였던가 RBD?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할 때 거의 100배로 해야지만 맞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유니티랑 약 100배 차이가 나서 유니티에서 후디니로 가져올 때는 100분의 1로 줄여야 되고요. 이제 후디니에서 언리얼로 가져갈 때는 곱하기 100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 사이즈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냥 가져가서 그냥 바로 곱하기 그 스케일을 100으로 해주면 되는데 애초부터 여기에서 100배 정도 해가지고 가져가시면은 딱 맞는 걸 이제 딱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00배다. 그리고 이제 세팅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팅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VAT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쭉 설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피벗 페인팅 같은 거 쓸 때에는 오브젝트 정중앙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유니폼 스케일을 1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0배입니다. 100배고요. 그리고 여기 피벗 트랜스폼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뭐 X축으로 이렇게 쭉 옮겨도 피벗이 이 오브젝트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000 쪽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피벗을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제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하는데 $CEX 그리고 Y축은 $CEY 그리고 Z축은
$CEZ 이렇게 눌러 이제 해주시면은 피벗이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축 설정은 딱히 뭐 안 해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간다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언리얼, 이제 후디니는 언리얼이랑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RBD2 FBX라든가 VAT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별달리 축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제 RBD2 FBX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피벗이라던가 유니폼 스케일 창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곱하기 100으로 해주시면은 설정을 작업해서 그냥 알아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VAT 관련돼서는 최적화라는 게 뭐 픽셀 단위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8992 아마 사이즈가 이렇게 될 거예요. 8K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포인트 수랑 이제 프레임 수, 이거에 맞춰 가지고 이 사이즈 안쪽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폴리곤 수가 8192개라면은 총 8192 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최대로. 근데 이걸 오버해준데, 보통 컷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사용 안 하죠. 많이 사용해봤자 300프레임. 적게 쓰면은 뭐 30프레임 정도? 보통 VAT 이펙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길게 쓴다 그러면 한 150프레임 정도까지. 그러니까 포인트 수는 어느 정도 널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 메모리가 어느 정도로 사용돼야 되느냐,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이제 좀 그 할당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강의 진행을 할 때 알려드릴 거지만, 뭐 리샘플이라던가 혹은 이제 폴리 리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수를 다운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수를 다운 시킨 다음에 이제 넘기는 것도 가능해져요. 이게 별다른 이제 최적화는 없고, 이 단순히 포인트 수를 조금 줄여주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폴리 리듀스라는 노드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보통 뭐 리쉐입, 리메시 그 다음에 폴리 리듀스 라는 걸 사용을 해서 포인트 수를 줄인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죠.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포인트 최적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플립이에요. 이제 플립이 이제 뭐 피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포인트 수가 살짝 문제가 되거든요. 그 밖에 뭐 RBD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은 조금 있긴 있어요. 나눠버리면 돼요.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 FBX로 넘겨도 되고요. VAT라는 게 RBD도 사용할 수 있고 플립 같은 물 액체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소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클로스 시뮬레이션에서도 FBX를 이제 VAT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포인트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물피 같은 경우에는 뭐 매 프레임마다 포인트 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좀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하죠. 저도 프롬에서 최대 8,000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좀 애를 많이 먹었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엘든링 보시면은 액체 나오는 부분이 한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8,000으로 맞춰야 됐어서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다. 이런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해가 안 가셨으면은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실까요? 네, 플립북 텍스처로 만들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과정이 아니잖아요, 사실. 포트폴리오 과정이 사실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후디니 활용에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까지 제작을 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면 저도 강의비를 더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딱딱 짚어서 조금 뭐랄까 고정화시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아는 한에는 이 하나의 이펙트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최대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플립북 텍스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물론 강의에 있고요. 그리고 플립북 텍스처로 만들고 그리고 VAT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플립북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렌더링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맵베이커라는 노드도 사용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 추가가 아니라 VAT 렌더링에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맵베이커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다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 맵베이커 같은 경우에는 UV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해져요. 단순히 P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살짝 응용을 해주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웬맵도 같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웬맵 있잖아요. 왜 그 해변에 뭐 모래사장이 요렇게 있으면은 물이 요렇게 왔다 빠지면서 이쪽 부분 젖어 있다가 서서히 말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 텍스처를 이용을 해주시면은 여기 부분 닿았을 때는 젖어 있다가 빠지면은 조금 말라가는 형태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마스크 형태의 텍스처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게끔 알려드립니다. 이제 그게 여기 있는 맵베이커예요. 맵베이커 활용도는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풋프린트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풋프린트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풋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신 코스에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백수로 만들어 가지고 넘기는 건데 그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상 보여주는 커리큘럼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자, 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제 목표는 가성비 좋은 강의입니다. 제 가성비 좋은.
그리고 가성비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저도.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45분까지 질문 받고 그 뒤부터 없으면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는 순간 그냥 끊어버릴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싸고 좋은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싼가? 모르겠네요. 뭐 싸고 좋은 강의면은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보면은 정규 과정 끝나고도 한 달 내지 2달은 더 추가 강의 진행을 항상 하거든요. 이것저것 강의에 못했던 것들이라든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달에서 2달은 더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컷신 같은 경우는 아마 3달째일걸요? 3달째인가? 3달째 추가 강의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정규 강의랑 맞먹을 정도의 시간을 추가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예제 보시면은 나노 이펙트라던가 피버 페인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정규 과정에서는 해결 다 넣진 못해요, 시간상. 이제 뭐 6개월이라고 고지는 했지만 적어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더 진행할 각오로 예제를 그냥 막 때려 넣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후딘이랑 맥스랑요. 그럼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 흐름상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자, 조금 각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3D 맥스. 그리고 이제 3D 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사실상 보시면은 3D 맥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모델링이 있죠? 모델링. 그리고 텍스처링. 그리고 쉐이딩.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VFX.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렌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자, 모델링을 맥스로 한다. 이거는 거의 Z브러쉬죠. 물론 맥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메카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하지만은 주로 G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텍스처. 아주 대표적인 툴이 있죠. 포토샵. 그리고 서브스탠스, 페인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쉐이딩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탠스 페인터. 여기에 플러스 플러그인으로 사용을 해주면 Vlay가 있습니다. Vlay 플러그인. 뭐 여기에 이제 아놀드도 들어가겠죠. 아놀드. 그리고 뭐 레드시프트, SH를 RS로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션 빌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모션 빌더 말고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캡이라는 걸 하죠. 모션 캡처. 자, VFX는 뭐 파티클 플로우를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플러그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뭐 퓨미라던가 뭐 피닉스라던가 그리고 뭐 아예 리얼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단독 툴이죠. 리얼 플로우라든가 뭐 등등등. 자, 렌더링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을 사용하죠. Vray, 아놀드. 자, 맥스 하나만으로 단순 맥스 하나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맥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각각의 다른 툴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적인 툴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각각의 조금씩 수정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이런 툴들인 거죠. 물론 이제 후디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툴들을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맥스와 후디니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는 노드 베이스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모디피 쌓아가는 형식인데, 저는 이제 차트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거 그리고 이제 프리시주얼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시주얼 이게 맞나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면 절차적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좀 플랫폼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게임상에서는. 자, 이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노드 베이스로 인한 프리시주얼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제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점이 편하냐면은, 맥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랄까요, 캐릭터 말고 계단을 만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계단을 13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계단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13개가 아니라 11개짜리도 있어야 되고 10개도 있어야 되고 8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모디파이어를 하나씩 다 쌓아나가야 돼요. 13개, 11개, 10개, 8개. 그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시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8개든 10개든 11개든 13개든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툴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거랑 똑같은데 8개짜리 하나 만들어줘. 이거를 파라미터 하나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 하나로 컨트롤 해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8개, 10개, 11개, 13개짜리 계단을 바로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시 툴, 즉 HDA로 만들어서 언리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언리얼 게임 엔진 쪽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FX에서 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것도 프로시주얼 형태로 만약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의 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하나씩 삼각형짜리 세팅을 처음부터 하나, 사각형짜리 세팅을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인풋만 삼각형, 사각형으로 규정 지어놓고 나머지는 노드 하나로 이것들을 다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만 바꿔주면은 알아서 다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펙트에서는 이 노드들을 하나를 만들어 두면은 앞에 인풋이 뭐가 바뀌든 알아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축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들은 보통 이제 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 활용이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을 해가지고 합성도 후디니 내부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게임 엔진 쪽으로 익스포트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파이로라던가 이런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후디니 내에서 언리얼이나 유니티에서 익스포트 하기가 편하도록 툴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툴이 나올지 진짜 상상을 못해요. 훨씬 더 편한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후디니가. 그래서 최근 게임 회사들이 후디니 쪽으로 이제 약간 좀 발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방해되고 있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어, 지- 어, 예, 예시가 적당한 것은 잘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맥스가 사용하기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직관적이다 보니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면서 짜야 된다면은 후디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 노드 넣어야 되고 저 노드 넣어야 되고 이럴 때는 이 노드를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주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디파이어 같은 거 그냥 쌓아가지고 바로바로 마우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긴 해요. 절차죠. 네. 그렇죠. 비싸죠, 많이.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하죠. 좀 더 가격이 싸지면 좋은데, 비싸죠. 회사에서 살 때, 뭐, 회사에서 쓸 때는 뭐, 라이센스 사야죠. 뭐, 별수 없죠. 뭐. 그리고, 그리,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노드를 이제 툴 상태로 만들어주면은,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툴을 하나 만들었어. 이 툴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 사람에게 던져주면 이 사람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툴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맥스에서 가장 조금 짜증났던 게 반복 작업이 많잖아요. 반복 작업. 그쵸? 반복 작업이 많은데 후디는 이 반복 작업을 노드로 구성해주면은 그냥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러니까 편해진 거죠. 노드 하나만 짜면. 그래서 예전부터 후디니를 사용했던 회사나 개인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이 노드들입니다. 노드 구성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마무시하게 효율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 이펙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이 이펙트에 이 노드를 짜놨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와서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노드 하나만 잘 구성해 준다면 이거를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일부분이더라도. 내가 예전에 반복해서 이거를 작업해주는 노드가 있었는데 그럼 그 노드만 컨트롤 C로 붙여가지고 컨트롤 C로 카피해서 컨트롤 C로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후디니는 비싸지만 수업은 가성비가 있는. 네, 싸고 좋은 강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노드가 많아지면 노드 관리 같은 것도 후디니에서 편하게 되나요? 네, 여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보여드리는 게 아주 좋겠죠. 자, 노드 관리라. 자, 노드 관리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오브젝트로 갔죠? 여기에서, 내가 이런 노드를 짰다. 마운틴의 트레일. 이 부분이 내가 벨로시티를 계산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두 부분을 잡아서 이런 코맨드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make velocity. 이렇게 해두면은 보기 편하겠죠? 이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렇게 따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러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지시겠죠. 이제 이것도 조금 불편한데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잡아가지고 서브넷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make velocity로 이름을 지어주면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제 다이브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머지를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뭐 스피어랑 뭐 이제 토러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나는 이거 박스로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그냥 박스로 옮겨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좀 없어서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프로시주얼의 힘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만 바꿔주면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벨로시티도
다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노드 관리가 조금 더 편해지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나 예전에 메이크 벨로시티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찾아서 여기 있었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후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이 서브넷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거는 툴 형태, 어셋에서 New Digital Asset From 이렇게 있죠. 여기에 설정을 해서 자신만의 툴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프랙처 툴 만들 때 알려드릴 건데, 자신만의 이제 커스텀 툴 만들 때 그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툴들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노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몇 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트리키라는 트리키인가? 잠깐 제가 몇 개 만들어 둔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네. 18.5에서 만들어 놨는데 19에서는 안 만들어 놨네요, 제가. 18.5에서는 제가 몇 개 툴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심플하죠, 굉장히. 자,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자, 또 질문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없으시고. 자, 다른 분들도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결국 3시간 2시간에서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 3시간 했네요. 자, 다른 분들도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으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다행이네요. 네,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제 강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강의는 기초와 그리고 컷신에서 활용할 만한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영화 쪽에서 조금 참고를 해서 이펙트를 만들어서 이제 언리얼로 가져가는 작업을 하는 이제 강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 들으시려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OT 영상, 오늘 한 영상도 사이트에 올라가니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참고로 한번 더 보셔도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후디니의 뭐 여러 가지 기본 것들, 이제 기본 설정들과 그리고 파이로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뭐 열심히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